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ETF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버스하고 아크큐입니다. 먼저 아이버스를 소개하고 그 다음 아크큐를 소개하고 비교를 합니다. 아이버스는 댄 아이버스 웨드부시 AI 레볼루션 ETF를 말합니다. 인공지능 혁신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25년 올해 6월 3일 날 출시되었고 총 비용은 0.75%입니다. 보유 종목 수는 30개이며 탑홀딩스를 보면은 테슬라, TSMC, 구글, 애플, 브로드컴, 오라클, 알리바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 좀 대형주 위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크큐 ETF는 아크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 앤 로보틱스 ETF인데요. 자동화 기술하고 로보틱스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면 됩니다. 순자산 규모를 보니까 13억 달러 정도 되네요. 2014년 9월 30일 날 출시됐으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비용은 0.75%이고 보유 종목 수는 30개에서 50개 정도 됩니다. 이 ETF에는 모빌리티, 인텔리전트 디바이스, 배터리 기술, 로보틱스, 신경망, 로켓, 클라우드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가의 변화를 보면은 2014년부터 25년까지 2020년 팬데믹 시기에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주가는 급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급락해 버렸죠. 금리가 고점을 치고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유 종목을 보니까 테슬라, 크레도스, 테라다인, 플란티어, 에로바이런먼트, 아치 에베이션, AMD 등이 있습니다. 그 ETF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든이라는 푸스가는 아이버스하고 아크큐를 균형된 AI 투자를 위해서 섞어서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의 상황 변수는 금리하고 AI 수요가 되겠는데요. 금리가 시장의 기대대로 낮아지면 저금리 상황이죠. 많은 AI 수요, 그래서 AI 지출이 지속되면 AI 수요가 크니까 유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금리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가 되고 AI 수요가 더 이상 많아지지 않는다면, 즉 적다면 고금리 적다 이렇게 결합되면 이것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좀 침체되어도 메가캡 기업들의 이익은 좀 꾸준히 성장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돼도 이 하이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라면 아크큐에 대한 투자가 유리해집니다. 반면에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면 아크큐에 대한 투자는 불리해집니다. 아크큐에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담겨져 있겠죠. 그들은 부채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 속에서는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메가캡 기업들은 현금이 풍부하니까 금리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나리오 1은 유리한 상황, 시나리오 2는 불리한 상황, 사이드웨이스 시나리오는 이제 중간 시나리오인데요. 이것은 중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리한 상황은 AI에 대한 수요가 가속적으로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금융 정체가 완화적이어서 이자율이 낮아지고 돈을 푸는 환경입니다. 불리한 상황은 이자율이 높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상황으로서 경기가 침체됩니다. 하지만은 메가캡 기업들의 이익은
그래도 꾸준히 성장합니다. AI 버블의 논란 속에서 AI에 대한 지출은 좀 낮아집니다. 중간적인 상황은요, AI 도입이 꾸준히 지속됩니다. 그러나 붐을 이룰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금리를 인하하지만은 기대만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곽 기업들의 이익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가 10,000달러를 가지고 반반씩 나누어서 5,000달러씩 투자를 합니다. 아크큐에 5,000달러 투자했더니 이 유리한 상황에서 40%의 수익률을 내서 5,000달러가 7,000달러가 됩니다. 아이버스 ETF에 투자하니까 20%의 수익을 내서 6,000달러가 돼서 총 성과가 13,000달러가 돼요. 그래서 10,000달러가 13,000달러가 되니까 이것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30%가 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2에서는요, 아크큐에 투자하니까 손실이 40%가 되고 2,000달러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5,000달러가 3,00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버스에 투자하니까 대형주라서 오히려 수익을 좀 냈습니다. 250달러 수익을 내서 5,250달러가 되고 하니까 8,250달러죠. 원래는 10,000달러 했으니까 8,250달러로 줄어들었어요. 1,750달러로 줄어들었으니까 손실률이 17.5%가 됩니다. 중간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아크큐는 5%의 수익을 내서 5,250달러가 되고, 그리고 아이버스에 투자하면 10%의 이익을 내서 5,5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1,700달러, 합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7%가 되는 것입니다. 자, 투자를 비교를 하는데요. 아크큐에 투자하는 경우에 유리한 상황 속에서는 2,000달러의 이익을 냈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는 2,000달러의 손실을 냈습니다. 중간적인 상황은 250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아이브스에 투자하면은 유리한 상황 속에서 1,000달러의 이익을 냅니다. 아크큐에 투자하면 2,000달러인데 여기는 1,000달러밖에 안 되니까 유리한 상황 속에서는 아크큐에 대한 투자가 더 좋아요. 그래서 아크큐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상황 속에서는 아크큐는 손실을 냅니다. 그러나 아이버스에 대한 투자는 250달러 적어도 이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버스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이 좋고요. 주관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이버스에 대한 투자가 500달러 이익을 내서 250보다도 많죠. 그러니까 아이버스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아이버스가 투자 성과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버스에 대한 비중 확대가 좋다는 것이죠. 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한다면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큰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섞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2022년도에 금리를 많이 높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크큐의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2025년 올해 와서 이제 금리 인하의 기조가 생깁니다. 물가가 잡히고 그리고 또 고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크큐가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5년 동안에 아직도 여전히 QQQ에 대한 성과가 더 높지만은 이제 아크큐의 성과가 곧 따라잡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25년도의 상황입니다. 이 파란색의 아크큐가 성과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아이버스고 QQQ에 투자했는 경우에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고금리 상황이다. 이러면은 이 두 개 중에 아이버스가 나왔고, 금리가 많이 인하될 것 같다. 그러면 아이버스에다가 아크큐를 좀 섞어서 투자한다면은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형주에 투자하는 아이버스가 좀 더 안정적이죠. 그러나 아크큐는 금리나 이런 주변 상황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다면 아크큐에 대한 투자도 좋아 보입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였습니다.